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과 하이퍼레저, 그 첫째 시간,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말 그대로 블록과 체인이 연결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위키에 나와 있는 설명 부분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장되어 누구라도 수정할 수 없고 대신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블록과 체인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블록이라고 하는 것과 체인이 결합된 용어이다. 그러니까 블록은 뭐냐? 거래다 또는 트랜잭션이다 또는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체인은 암호화된 키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를 암호화된 키로 또는 트랜잭션의 덩어리를 암호화된 키로 또는 데이터를 암호화된 키로 연결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은 블록과 체인의 결합이다. 그리고 여기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P2P 방식을 기반으로 했다. 이 방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P2P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리바다, 이동키, 아니면 토렌트 이런 것들이죠. 자, P2P라는 거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개의 피어, 노드가 있다고 쳐요. 컴퓨터라고 하죠. 세 개의 피어가 있는데 만약에 둘 다 A, B, C라고 했을 때 둘 다 A에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A가 고장나면 어찌 되는 거죠? B랑 C도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A만 죽었는데 이런 것을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CS 기반 중앙화, 중앙 집중형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A, B, C 세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피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도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가 마찬가지로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B랑 C가 통신할 때는 이걸로 통신이 되죠. C랑 B가 통신할 때도 이걸로 통신이 되죠. 즉 A가 죽어 있지만 B랑 C는 여전히 자기네들끼리 통신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뭐다? 탈중앙화되어 있는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렌트 얘기했었는데 이 토렌트 서버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이트에서 무슨 파일의 토렌트 주소가 마그넷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보고 클릭하면 그 16진수로 되어 있는 엄청 긴 해시키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파일 어디 있구나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재를 한다고 하면 뭘 죽여요? 얘를 죽이죠. 무슨 영화의 파일이 해시키 값 뭐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를 죽입니다. 죽이면 뭐예요? 미국 사이트에 어떤 다른 서비스에도 보니까 무슨 영화 파일의 해시키 값은 이거다. 여전히 여기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 거 죽였어. 그랬더니 이번 영국. 영국 거 죽였어. 이번엔 소말리아. 박을 수가 없어요. 즉, 여기 뭐, 공유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뭐 서버 있고 거기서 정보 제공하잖아요. 예. 해시키 값과 영화 파일의 제목을 맞추려고 있는 서비스일 뿐이고요. 자체 프로그램, 토렌트라는 자체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개인과 개인의 파일 전송이라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탈중앙화돼 있다, 아니다, P2P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한 노드가 죽었을 때, 한 컴퓨터가 죽었을 때 나머지에도 영향을 준다면 중앙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중앙화되어 있는 거고요. 한 노드가 죽었다고 해도 나머지 노드들이 자유롭게 장애가 전체에 전파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탈중앙화되어 있다. 또는 P2P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블락과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이다. 그 다음 P2P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누구라도 수정할 수 없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장되고 난 다음에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블락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요, 여기다가 무슨 트랜잭션을 든 don't care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일단 체인에 결합되고 난 다음에는 연결고리가 돼 있어가지고, 체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 블락이, 전 블락이 얘였어. 얘의 전 블락은 얘였어. 이런 구조로 돼요. 그러니, 마지막 블락, 지금 생성되고 있는 이 블락에서 뭔가의 값을 가짜로 바꾸려면 원래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9로 바꾸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전 블락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얘를 바꾸려고 봤더니 또 얘도 바꿔야 되네? 얘를 바꾸려고 봤더니 또 얘도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생성될 데이터를 10이 아니라 9로 바꾸기 위해선 밑에부터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에 복제되는 시간이 10에서 20분마다 복제가 됩니다. 뭐 코인의 종류, 피어의 수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뭐 시스템 동작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동기화되는 이제 주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동기화되기 전에 맨 조상부터 시작해서 자기까지 족보를 따라 내려온 다음에 자기 거를 가짜로 바꿔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전파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뭐 되기 전에? 동기화가 완료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아무리 9원이라고 우겨도 다른 사람들이 전부 10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게 버려지거든요. 투표예요. 어떤 주장이 더 많니 해서 그 많은 주장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그 주장이 채택되는 거예요. 10원이라고 주장하는 파와 9원이라고 주장하는 파가 싸워서 10원이 51%가 우겼다. 그러면 9원이라는 건 폐기되고 10원이라는 게 이번 블락에 연결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 이걸 임의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남들이 계산해서 전파하는 것보다 조상부터 바꾸기 시작해서 바꾸고 내 걸 바꾸고 다시 전파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니까 여기가 일반 컴퓨터라면 여기는 양자 컴퓨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수정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뭐 되고 나면 블락에 연결되고 나면 그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 바로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되어 누구라도 이미 수정할 수 없고의 뜻입니다. 한번 연결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백도가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10원이라고 기록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복제해 가기 시작해요.
이 복제에 가려면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뭐 조상까지 바꾸지 말고 이번 거만 살짝 바꾸자. 뭐 이전 플락 주소 뭐 가짜로 만들지 뭐. 현재 플락 주소? 뭐 그냥 해. 이렇게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위변조 방지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 얘기를 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플락에 거래 기록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순신 70척, 이순신 13척. 이 사이에 원균도 들어있겠죠? 원균 13척. 이렇게 들어있죠. 자, 그러면 거래가 3건이 있어요. 이순신 70건, 원균 13건, 이순신 다시 13건. 이렇게 거래가 3건이 있는데 이거를 암호화해서 하나를 만들고요. 얘를 암호화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요. 이 둘을 합쳐서 다시 암호화해서 S3를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관건 있죠? 얘 암호화해서 S4를 만들고요. 다시 S3와 4를 묶어서 S5로 다시 암호화해요. 이게 현재 블락을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암호화.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 해시키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내용 이순신 70척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S1에 반영했죠. 원균 13척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S2에 반영했죠. 다시 이순신 13척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S4에 반영했죠. 다 반영된 내용을 합쳐서 반영, 다 반영된 내용을 다시 합쳐서 반영. 이랬기 때문에 현재 블락의 내용을 임의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왜? 암호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암호화를 풀면 되죠. 자, 해시키 값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키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이게 기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순신이 있고 이순신 마침표가 있고 이순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순신이 100이니까 이순신 마침표는 101쯤 되지 않을까? No! 340. 그러면 이순신이 100이니까 이순실 한 끗 차이잖아. 니은이나 리을이냐잖아. 그럼 이거 103 아닐까? No. 420. 뭐야 이거요? 추론이 안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야, 이거 세 글자니까 100 나온 거 아니야? 이순신은 영웅이다. 이렇게 길면 77. 뭐지? 이렇게 글자 길이가 짧든 길든 그리고 글자가 유사하든 아니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키값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해시 키입니다. 예를 들어서 SH256이라는 방식을 쓰면 16진수로 되어 있는 256글자 문자 길이가 이렇게 길든 아니면 짧든 상관없어요. 256글자에 16진수로 되어 있는 문자열 암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그걸 깨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영문자가 26자인가요? 그러면 256글자에 26승이 되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걸 10분 안에 깨서 바꾸고 남들한테도 전파해서 51%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변조? 어렵습니다. 자, 지금 현재 블락은 이렇게 해서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체인과 체인 간의 고리를 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블락의 번호가 6번이다. 이전 블락의 번호는 5번이다. 이런 식으로 각 블락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블락의 번호가 7번이다. 이전 블락의 번호는 6번이다. 이렇게 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현재 블락의 번호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현재에 들어있는 거래를 기준으로 만들었죠. 그러니 이 한 건의 거래를 위조하려면 이전 블락의 해시값부터 깨고 들어와야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정보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현재 블락의 번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행돼서 현재 번호가 이전 번호가 되는 순간 이전 번호 7번, 현재 번호 8번 이렇게 되는 순간 얘 하나 바꾸기 위해서 타고 내려가서 이전 번호의 해시키 값을 재생성해야 돼요. 뭘로? 위조한 내용으로. 그래서 이걸 바꿔낸 다음에 51%를 동기화되기 전에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라고 봐야 되죠. 왜? 어려우니까, 기술적으로 그거 안 되니까, 확률적으로 엄청 낮으니까. 자, 그래서 저렇게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이 부분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본 원리에서 나와 있어요. 기본 원리 부분에 보니까 탈중앙. 탈중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특정 노드의 장애가 전체에 영향을 주면 탈중앙가 아닌 것이고, 특정 노드의 장애가 특정 노드로 국한되면 탈중앙화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 전산이 마비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농협에서 어떤 입출금도 안 되죠. 난리 나죠.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중앙화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공유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제 컴퓨터의 네트워크 장애가 나도 다른 PO에서 그 파일을 받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파일의 조각이 내 컴퓨터에도 있지만 제 컴퓨터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중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중집을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암호화폐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제3자에 의한 시간 거래를 피하기 위해서 작업증명이라는 것을 하거나 또는 지분증명이라는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쉽게 이중지불 되는 돈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면 이중지불이 뭔지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중지불은 이거예요. 장부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농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장부를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10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장부에도 기록되어 있고 저 사람 장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지를 하나 샀어요.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잔고가 9원으로 넘어갔어요. 이거 봐라. 아직 여러분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른단 말이죠. 하나 더 사. 알아. 그렇게 하니까 얼른 뭐라 그래요? 나 10원이야. 거짓말해요. 복제하기 전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거짓말을 막을 수 있을까? 하나의 처리를 할 때마다 10원에서 9원으로 빠질 때마다 만약 수수료를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지 가격이 1원이에요. 수수료도 1원이에요. 이게 불합리한 것 같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G마켓에서 물건 하나 샀어요. 반지 샀습니다. 그게 원래 원가는 1원이에요.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도 먹어야 되고 G마켓도 먹어야 돼서 이론이 또 빠졌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G마켓 표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2원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 불합리할 것도 없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수수료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반지를 하나 사서 9원이 돼서 놔두면 전 9원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나 10원이야 라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순간 수수료가 더블로 들어갑니다. 또 바꿔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서 돈을 받아왔으니까 1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변경, 또 한 번의 변경에서 두 번의 수수료 지불이 생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너 10원 도로 됐다며 누구한테 1원 받았어? 이빨 빠졌는데 라고 얘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헉! 그냥 나 혼자 거짓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얘도 장부를 다 가지고 있고 얘도 장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너 10원이라며. 그래서 전파가 시작돼서 나 9원인 줄 알았어. 전파가 시작돼서 나도 9원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너 도로 10원이라고?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10원 중에 일부를 줘서 9원 됐어요. 내가 알기로 그 사람은 10원 그대로인데? 내가 알기로도 10원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너 거짓말, 폐기. 이런 식으로 가는 로직이기 때문에 이중지불 방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작업증명과 지분증명이라는 것으로요. 자, 그러면 작업증명은 뭐고 지분증명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작업증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뭔가의 하나의 블럭을 만드는 상황, 채굴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블럭을 만들고 블록체인에 연결시키는 데까지 어려운 계산들을 해요. 무슨 계산이요? 해시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블록이 몇 번 난스 값이라는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10번 블록 있어 없어? 없어, 캐갔어. 9번 블록 있어 없어? 없어, 캐갔어. 그럼 8번 블록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난스 값은 카운트니까 2가 됩니다. 또 캐갔대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또 물어보니까 야, 7번 블록 있어 없어? 8번까지는 없다고 그러다 7번이 있대요. 난스 값 3이 돼요. 이렇게 난스라는 건 이번 블록을 채오는데, 이번 블록을 캐오는데 얼마나 어렵게 캤어 라는 난이도, 그 카운트가 바로 난스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난스 값에 입각해서 어떠한 블록들을 캐는데 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꾸 물어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이걸 어떤 컴퓨터마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이걸 또 암호화해야 돼요. 그러려다 보면 EPU나 램이나 전기세나 시간이 엄청나게 투자됩니다. 그러면 채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 전기세와 시간과 이 CPU, 램 이런 걸 다 소모해 가면서 이런 짓을 하나요? 이 수고를 했으니까 수고한 만치 내가 수수료 줄게.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업증명이에요. 또는 지분증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수료 떼줄게. 너 이거 캐내느라고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수수료 떼줄게. 성공한 사람들한테만 수수료를 떼주는 게 POW. 너 이렇게 애써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에 일단 연결을 했었는데 너 투표에서 졌다. 10원이 3표 나왔고 9원이 2표 나왔는데 네가 9원이었어. 근데 너도 애쓴 거 내가 알아. 됐었잖아 일단. 근데 10원한테 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10원 주고 넌 4원 줄게.
이게 지분증명이에요. POS가 됩니다. 다시 성공한 사람한테만, 이긴 쪽 승자한테만 10원을 주는 게 작업증명. 승자한테 10원 주고 패자한테 4원 주는 게 지분증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고를 해서 캘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지 1원짜리 하나 사는데 1원의 수수료를 붙게 하고, 이런 식의 마찬가지로 증명 작업을 통해서 이중 지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채굴자의 입장에서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게 되는 거고, 이 블락의 소유자가 됐지만 이 블락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캔 수수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게 내가 이 토큰, 이 코인을 살 때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이유다. 캔값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과정은 뭐 비트코인으로 시작됐고,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대별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상 좀 약간 긴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 해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